저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고요. 예. 그냥 일반 직장인입니다. 아. 40대. 제가 그 18년도에 투자에 관심 가지고 좀 시작을 했다가 예. 지금은 이제 4년차 세입자 갱신계약금도 다 쓰고 사실상 목표는 올해 좀 지방주택 위주로 투자가 돼 있다 보니까 올해 다 정리를 하고 네. 수도권을 이제 상급지로 갈아탈 목적으로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급락을 하고 물류의 계절 먹기로 다시 재계약을 했지만 워낙에 그 당시에 저렴하게 전세를 빼다 보니까 역전세는 사실 없었어요, 한 채도. 네. 그래서 이제 올해 모든 계약들이 다 내년까지 이어지는 계약들이 다 갱신권 쓰고 이제 다 재계약으로 가는데 예. 다행히 세입자들이 나가지는 않겠다고 해가지고 아마 연장해서 이제 신규 계약으로 또 넘어갈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시세에는 제가 팔면 오히려 지금 손해인 상황인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 다음 이게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지방이 조금이라도 상승 분위기를 타면 그때 하나씩 정리를 해서 이제 수도권 쪽으로 채수를 좀 줄여서 이렇게 하려고는 하는데 그 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기준이나 이런 너무 막연하게만 갖고만 있다 보니까 좀 항상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화가 될 줄 몰라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갖고 있는 주택이 이제 지금 하남의 미사지구에는 실거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기 신도시 중에는 이제 부천 중동 쪽에 하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다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이제 대전, 청주, 천안, 전남, 광주 이렇게 있거든요. 네. 광범위합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지방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지금 할 수도 없는 상황. 다행히 역전세가 아니라는 것만은 다행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이제 얼마나 더 네. 버티면서 갈 수 있을지.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전략을 하는 게 맞을지. 네. 그런 부분들이 네네네.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부천 중동도 다 지금 수익 구간 난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전, 천주, 천안, 광주, 부천. 매매가를 기준으로 하면요. 네. 여전히 수익 구간은 맞습니다. 그래요? 다 1억 이상씩 다 올라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네. 중요한 건 팔리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세입자가 깨어있는 물건은 맞아요. 급매로 내놔도 네. 일단 보러 오질 않고요. 네. 그래서 그냥 어렵게 그냥 제가 급매로 최저가로 무조건 팔아야겠다. 지금 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일단은 역전세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그냥 다 재계약 갱신해서 지금 계약서를 다 써왔거든요, 올해. 네. 그러면 갱신 시점에서 나가는 시점에서 팔아야죠, 뭐. 어차피 양도세율은 일반 세율인 거잖아요. 2년 보유해서.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세입자분들도 막상 계약을 딱 갱신하고 나니까 지방, 특히 대전, 청주, 천안 이런 데는 전세가가 오히려 한 4, 5천씩 올라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가 또 이제 갱신권 한번 또 쓸 수가 있으니까 네. 4년 또 버티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아니, 세입자를 신규로 받으셨단 말씀이세요? 아니요. 기존 세입자가 4년이 지나서. 이미 갱신권을 썼고 이번에 나가는 게 맞는데 전세가가 확 폭락을 하니까 저하고 이제 딜을 해가지고 거의 상향 조정 거의 없이 신규 계약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눌러 앉으면서 이제 갱신권을 또 쓰면 이제 8년을 눌러 사는 거죠. 지금 모든 집들이 다 지방이 그런 상황에서 올해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갱신권까지 쓰겠다 하면 최장 앞으로 4년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 그럼 너무 그렇게 되면 이제 서울수도권이 너무 올라버려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총선 때 좀 약간 그래도 지방 쪽은 그래도 희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상승기를 흐름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분위기를 탄다면 전세를 끼고 있더라도 갭 차이가 그래도 왜냐면 워낙에 제가 전세가가 싸게 세입자들이 살다 보니까 지금도 전세하고 매매 갭이 1억이 넘는데 상승기를 탔다고 했을 때 1억 5천, 2억 해버리면 이제 투자자가 집안에 그런 주고 투자를 할까요? 네. 그래서 아니면 또 이런 방법도 만약에 그 현금 여력이 좀 되시면 전세이자를 그 보증금을 빼주고 이제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게 만만치는 않으시죠? 지금 다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대출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사실 대출 가지고 투자한 집은 없어서 그런데 이제 다주택자 대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제가 그 시점에서 지금 막혀가지고 그래도 대출은 기존 대출은 많지 않은데 추가 대출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요번에 그 DSI 좀 약간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됐고, 옛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대출 자체가 안 됐었는데 60% 대출이 나오긴 하거든요. LTV 적용했을 때, LTV 적용했을 때 60%가 나오긴 해요. 다주택자를 하더라도 DSI만 적용이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활용해서 제 말은 이제 그 전세입자를 빼준 상태에서 이제 집을 매도하는 방법, 아니 혹은 그 집이 그 매매가 되면 이사비를 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그쪽에 이제 그 팔 수 있는 방법들, 그렇게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이제 계약이 되면은 이제 대신에 이제 계약이 되고 나서 이제 그 계약이 되고 나서 이제 이사비를 지원해 줄 테니까 좀 이렇게 나가줄 수 있냐 이렇게 좀 협의를 해서 그럼 세입자도 그 이사비를 받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협의가 해서 이제 처분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뭐. 근데 그렇게 적극적으로까지 해서 팔아야 되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것도 뭐 그냥 그러니까 이거예요. 방법이 아예 그냥 오래 가시든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걸 처분해서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투자를 하실 수는 없잖아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수도권으로 오는 건 맞거든요. 사실 수도권 서울 쪽으로는. 왜냐면 그 차이가 많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장기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미 마음을 좀 먹으신 것 같아요. 지방을 팔고 서울 수도권으로 좀 오시려고. 네, 그런 마음이 원래 처음부터 그럴 계획으로 지방을 했던 건데 이게 타이밍이 놓치니까 이게 뜻하지 않게 또 장기로 되는데 장기로 되면 우리 최진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되면은 지방 집값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수도권은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그 하남 미사가 이건 비과세는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남 미사 지금 살고 있는데 이거 실거주 한 채로 아직 비과세 혜택을 아직은 안 받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주택 상황에서도 일단 먼저 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그 거주주택 비과세는 가능해요.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돌리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5년만 해서 됐는데 그게 10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못 파는 거예요, 다른 거를. 근데 거주주택 비과세는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남 미사를 거주주택 비과세로 팔 수는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네네. 그 다음에는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수도권 투자하는 거죠. 지방을 묶어놓고 하남 미사로 다시 시작. 뭐 이런 그렇죠. 왜냐면 수익이 많이 있으면. 근데 아이가 이제 학업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안들을 이제 드리는 거고 아니면 이제 하남 미사가 어차피 비과세가 안 된다고 하면 어차피 양도세 중과가 없어진 거니까 그러니까 하남 미사를 처분을 하고 하남 미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남 미사에서 이제 전세나 월세를 그러니까 편한 데 사시면서 그 돈으로 이제 서울 수도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서 지방은 이제 하나씩 이제 정리하는 걸로. 그러니까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수도권에 투자하고 지방 정리하고 수도권 투자하고 지방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그런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비과세는 못 받지만.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도. 원래 그래요. 원래 이게 오시면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또 상담 받으러 하시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부분도 충분히 깊이 있게 좀 고민하고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요. 그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너무 애청하고 있었거든요. 프레이 TV 덕분에 우리 최진권 선생님도 알게 됐고 그래서 늘 최진권님 영상 뜨면 늘 찾아보고 챙겨봤었는데 그러면 가끔 이게 슈퍼챗도 좀 싸주시고 슈퍼챗은 아니어도 댓글만 좀 남겨주세요. 어느 정도 또 목소리 좋다. 되게 좋다. 좋으신 분 같네요. 이게 확실히 지방 투자는 타이밍을 놓치면 그쵸? 사실 이렇게 될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 분위기가? 근데 저는 약간 경계한 부분이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이렇게 박살날 줄은 몰랐는데. 근데 저는 제가 한번 이렇게 지방 쪽보다는 그러니까 지방도 물론 지방인데 좀 이렇게 준 수도권 쪽 얘기하면서 좀 약간 좀 경계하는 식의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클래스 101 강의라든가 이런 데서 약간 그 경계하는 부분을 아마 프렌티에서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되게 감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감지. 그러니까 이거를 분위기가 지금 어떤지 이거를 좀 판단하고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지방 하셨던 분들이 아까 그런 데서도 많이 밀었다고 하더라고요. 강의하는 데서도. 그런 데서 딱 밀다 보니까 이게 또 뭐냐면 약간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 같아요. 시장을. 그러니까 아예 좀 조용히 투자할 거면 그냥 조용히 알아서 하면 되지. 예전에 관광버스 대절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한번 그렇게 가고 하면은, 물론 이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번 그렇게 가면은 시장 자체가 교란이 되는 거예요. 교란종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그 사람들 가게 되니까, 근데 그런 것도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교란까지 하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딴 사람들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니까. 왜냐면 가격이 확 올라버리면 거기 실거주 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어쨌든 피해를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좀 생각이 많아요. 저도 이것저것 투자하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또 일정 있으시니까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오늘 뭐 그래도 많이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 오늘 좀 채팅 반응이 되게 좋아요? 많으시네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 지난번보다 훨씬 더 이게 막 이렇게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댓글이 유튜브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 근데 이상하게 훈이TV 댓글 잘 안 다시는 것 같아. 많이들. 댓글을 많이 안 드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냥 듣고. 좋은 건 있으니. 뭐 챙겨보긴 해야 되고. 맞아요. 보진 않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면 좋죠. 다음 주는 아니고요. 이제 아마 다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에 2번 하면 일주일에, 2주에 한 번씩 합니다. 2주에 한 번씩 하고 있으니까요. 다다음 주.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